아니 근데 우리 그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이름 바꾸기로 했잖아요. 이름? 오톡으로. 제가 경험한 거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술자리. 술자리에서 어떤 거요?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요, 많이. 그래서 술을 술을 잘 마시는데 뭘 잘 마시면서 이게 뭐 술을 잘 마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회사 생활에서 중요하다.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 그럼 바로 우리 들어갑시다 이거. 예. 보니까 일단은 요건들을 보면 판단 기준을 보면은 먼저 지위, 우월적인 지위나 그리고 그 관계 이런 것들을 그 관계의 어떤 우위를 이용한 그런 행위,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업무를 지시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결과,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요 세 가지가 다 이제 충족이 되어야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직장 내 괴롭힘법이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와 같은 판단 기준에 맞아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이 들면은 고용인이 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의무를 규정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했다고 바로 어떤 별도의 독자 제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형사처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있었거나 강요가 있었거나 그리고 별도로 그런 게 처벌이 있을 수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처벌하는 그런 게 아직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기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때렸다 하면은 그냥 폭행죄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다쳤다 하면 이제 상해죄가 되는 것이고. 강요를 했다면 강요죄가 되고. 그렇죠. 예. 기존에 이제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범위의 것들을 이제 괴롭힘의 수준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사업주에게 적절한 이제 직장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의의인 게 네.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저희 삼촌 세대, 아버님 세대는 더더욱 직장이라고 하는 것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좀 군대식, 이제 군사정권 그렇죠. 그런 예. 그 영향을 받아서 서열 따지고 그런 게 굉장히 심했었다고 예. 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만 생각을 해도 이렇게 되면 상전벽해인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직장이라고 하는 게 본인의 삶과 라이프가 얼마나 중요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곳인데 중요하죠. 거기서 군대처럼 네. 그렇게 하면 본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건 여기 정말 지금 진짜 보면은 조금 개념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우월적 지위가 뭐냐, 그 다음에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가 도대체 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모호한 개념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위가 왜 모호하냐면 사장과 직원 뭐 이런 것처럼 명백한 우월적 관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뭐 과장과 대리, 뭐 차장과 과장, 아니면 주임과 사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장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사이에서도, 아니면 이제 직급이 심지어 더 높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직급이 낮은 사람이 먼저 있었다면 후발적으로 들어온 경력자인 경우에도 회사 사정을 잘 모르면 정보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차별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게 그와 같이 어떤 직급의 차이도 있는데 나이도 있고요, 그렇죠. 학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수가 소수를 괴롭히는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여러 명의 대리들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한 명의 과장을 괴롭혔다, 이것도 성립이 된다라고 저 고노부에서 나온 그 기준을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파견직에 대한 파견직은 그 회사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견직의 경우도 폭넓게 봐서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경우도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뭐 직급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우리 말하는 갑질이죠, 갑질. 그 사람이 조금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고 좀 더 알고 직급도 있고 나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부당한 행위를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느낄 때. 그런 게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 이것도 되게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 범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냐?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문제가 좀 되는 주관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검역해 이게 보실 뭐 때는 사회 통념이라고 해요.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라고, 이걸 구체화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구체화를 했는데 도대체 사회 통념이 뭐냐? 이게 너무 어렵죠. 제가 볼 때는요, 이거를 형벌 네. 처벌이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회 통념상 사용자나 윗 사람이 볼 때 적정한가 아닌가는 진짜 본인의 주관적인 그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이건 업무가 아니니까 당연히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이게 너무 명백하고. 전화가 오네. 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자, 승진 시기가 왔는데, 자, 승진을 누락시켜요.
계속해서 누락시켜요. 올해도 누락시켜, 내년에도 누락시켜. 근데 그 사유가 명확치가 않아. 근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그 사용자나 상급자 같은 경우는 그 사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판단했다라고 하는데 예. 피용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됐을 때 그게 과연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어떤 그 행위냐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냥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단순한 직원이신데 그 회사의 어떤 영업에 관련된 거 있죠. 영업을 촉진하는 행위나 영업 행위 자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대요. 그냥 그 사람이 영업을 하러 온 게 아닌데, 그 아닌데 사람이 일을 해주러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해주러 오거나 그런 분인데 영업을 해와라 대표님이 지금 좀 힘들다 회사가 네가 좀 이걸 해라. 그 전혀 계약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업무 갑자기 부여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사든가 우리 제품.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그건 다단계예요. 이제. 옛날에 제가 제가 회사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야, 사라. 월 할당량이 있거든요. 예. 한 달 동안 팔아야 할 과자 그 매출량이 저한테 할당된 게 한 3천만 원 이상 됐었는데 예. 그 3천만 원 못 채우면은 네가 사라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완전 보험 외파는 네가 거랑 거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직장 괴롭힘 될 것 같아요. 네. 아 엄청 괴로웠어요. 예. 괴롭힌 게 많지 그런 거. 네, 괴롭힘 될 것 같아요. 그 과자 어떻게 다 먹을 수도 없어. 근데 그래서 그 과자 박스를 집에다가 하도 많이 쌓아놔가지고 그걸 침대로